네, 방송에서 못한 진짜 취업 이야기 잡다구리 프로젝트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패자와 부활전이지 않습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떨어진 애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떨어진 애들은 어떤 유형이나 사례,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왜 떨어졌는지.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크게 유형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전공 때문에 분야 자체가 안 맞아서 아예 그냥 그 소위 이제 그렇죠, 구직자분들이 싫어하는 필터링.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을 전혀 안 뽑으니까. 안 뽑죠. 근데 네, 인문 뽑지 계열 않고 또생들이 있고.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인문학도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또 도전을 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더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공 분야가 지원 자격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본인이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계, 화공, 전자 요 정도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네. 화학 또는 물리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뽑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자소서도 안 읽히고 요런 어떤 전공 분야가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예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직 활동 자체를 내가 아, 입사 지원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자소서의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불합격하는 경우 정말 엉뚱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요새 자소서 첨삭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직접 내가 고객을 만나서 뭐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자소서에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네. 그냥 배낭여행 가서 즐겼다. 네, 뭐 필리핀 교환학생 가서 놀았다. 뭐 봉사활동 어디까지 가서 나 이런 도정 정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전혀 엉뚱한 방향의 얘기를 해서 떨어지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사실상 대표적인 경우가 있고요. 결론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에서 묻고 있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그렇죠. 수도 있네요. 의도를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아마 방송 보는 애들이 되게 싫어할 거야. 네,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채용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문 문항의 그 요지라든지 의도를 좀 먼저 파악하라고 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또 뭐냐면 스펙 쌓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그런 감수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하고 어떤 글을 자꾸 써보면서 느는 건데 이게 좀 약한 것 같긴 맞고요. 하고요. 그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어제 네. 기업은행이 마감했어요. 네네. 어마어마해. 사실 상반기 때 뽑는 기업이 기업이랑 우리밖에 지금 없어서 우리는 이미 3월 초에 마감을 했고 기업은행 제가 자소서를 몇십 건을 봤는데 제대로 된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아, 네.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 기업은행에서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한번 얘기해봐라. 전혀 방향을 애들이 못 잡아. 그렇다면은 왜 떨어졌을까의 첫 번째 전공은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원 경험이 없다. 지원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곧 마음속으로만 취업을 준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발로 뛰지 않았다. 사실 두 번째 애들이 많아. 구직자 애들 그럴 것 중에 같아요. 두 번째 분들이 많고 좀 전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라고 얘기하면 조민혁 선생님 포스코에 지원할 때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거 안 봐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기특할 것 같아.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잡다구리라는 어떤 방송국이라 치자고요. 우리 회사에 어떤 신인 PD나 뭐 FD나 조연출로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을 봤냐고 아예 봤습니다. 어떻게 봤고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지만 그거를 쫙 정리해서 그게 뭐 개소리든 진실된 소리든 뭔가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온다면 훨씬 더 이뻐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회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니야. 포스코는 정말 힘들었어.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네. 뽑아놓고 굴리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힘들죠. 지금 우리 PD도 아마 힘들어할 걸요. 혼자서 이렇게. 그래요. 촬영하면. 네, 네, 아무튼 다 그렇죠. 관심. 어쨌든 우리 김도현 PD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 관심, 회사에 대한 관심. 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그런 스펙은 그렇다면은 전공인가요? 전공이죠. 사실은. 근데 공대생에 하네요. 전공은 사실. 공대생은 거의 전공으로 가르는 경우가 95%고요. 네네. 인문계생은 전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인문계생에게 가장 기업에서 중요시 보는 스펙은 뭔가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예민한 얘기인데. 네. 어차피 민혁 선생님의 그래요.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 새끼들이 나빠. 진짜 우리 회사만을 위한 노력을 좋아해.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평소부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관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다. 롯데시네마에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림이라고 있어 거기. 네. 그 아르바이트 직업 저 직무. 근데 드림이를 했으면 CJ 되게 힘들대요. 그래요? 네, 롯데시네마, CJ 극장 CGV, 같은 데서 CGV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진짜 알바 힘들대요. 근데 CGV 쓸 때 롯데시네마에 했던 내용을 쓰면은 또 싫어하는 거야. 싫어요?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안 쓸 수는 없잖아 그걸. 안 쓸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또 환장하는 거야. 근데 이제 채용팀에서 얘기하기에는 정말 우리 회사 이 직무에 맞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방송 보는 애들은 이제 졸업을 이미 했거나 이미 경험을 또 어떻게 쌓아. 내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26, 27 막 이런데. 맞아요. 그래서 취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리는 거는 대기업을 무조건 가겠다. 이 좀 현실적으로 난 생각했으면 좋겠어. 대기업에 간다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뭐 전현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가서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돈 잘 벌어요. 그렇겠죠. 좀 프리 선언한다. 네. 조민혁 선생님 또 연봉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세청에서 조민혁 선생님 조사를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니 어마어마해요.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돈이. 아니 왜냐하면 채용팀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불합격할 애들을 고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100명 지원하면 합격하는 애 몇 명이겠어요? 두세 명, 그렇죠, 두세 명. 그렇죠. 한두 그러니까 명, 그 두세 명 애들 갖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머지 97명에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상 채용팀이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의 이기적인 마인드, 기업의 이기적인 생각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라. 이런 얘기. 그건 그래. 근데 또 채용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기에는 또 그들 입장에서는 또 힘드니까 우리 회사 원하는 애들 또 저기 뽑고자 하니까.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패자부활전이라 그렇죠. 이들에게 맞는 얘기를 좀 저는 해주고 그러면 싶고. 진짜 너무 헷갈린다. 아이러니해, 약간. 네,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뭐 스펙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지 그건. 그러면 스펙은 그건 아니야. 스펙은 스펙대로 다 좋고. 야, 다 잘한다 그러면은 이력서에 있는 거 영어 점수, 뭐 학교 이런 것까지 다 보죠.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럼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원하는 거는 막 굴릴 수 있는 애들. 그러면 내 예를 들어볼게. 현대차에 플랜트 운영 직무가 있어요. 네. 현장에 가가지고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현장 분들하고 막 노조 분들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내가 26, 7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미생에서 그런 식이 이렇게 약간 머리 앞머리 이렇게 까네 이런 변요한 한석률 같은. 한석률 딱 좋지 같은. 그런 애가. 근데 내 주변에 플랜트 운영팀의 간 애가 한성대학교 알아요? 네, 한성대학교 들어는 어떻게 봤어요. 알았어? 들어봤어요. 성균관대 옆에 있어. 해와. 거기는 한성대학교 몰랐네요. 네. 그래요. 한성대학교 네네. 산업공학과야. 걔네 학과 일에 처음이래 걔가. 합격자가. 이 친구가. 현대기아차에 들어간. 네. 플랜트 운영 네, 쪽에. 플랜트 근데 운영 이 쪽에. 친구의 강력한 강점은 장교였어. 군대. 군대. 장교인데다가 어필을 잘 한 거야. 자기의 어떤 헌신하는 마인드나 이거. 아니나 다를까 합격해서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산업공학과면 네. 공정 간에 자동차 만드는 뭐 도금하는 분야, 뭐 웰딩하는 분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라인이 정지 안 네. 되고 다뤄주는 건데 이 일을 전혀 안 하고 노사관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조위원장 하겠다. 거의 그런 느낌. 네. 노조위원장 만나서 네. 설득하는. 마치 이 친구가 군대에서 여단장 만나서 그러니까 사측에서 나온. 그렇지. 사측이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사측이지 얘가. 사측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전화 왔더라고. 선생님 이제서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서야 근데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자기를 그러면- 뽑은 이유가.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학점이나 이런 게 다른 친구보다 얼등이 높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자소서에 잘 녹인 건가요? 40개 이상 썼는데 두세 개 됐어. 그 중에 하나가 센 게 됐고. 현대차였고 삼성도 사트 졸라 풀어서 통과됐는데 삼성전자도 불합격했어요. 삼성전자 스타일은 또 얘가 아니었던 거야. 야, 그 왜냐하면 스타일을 이게요. 10년 파악하려는데. 전으로 가잖아. 어디 한성대가 대기업을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 임원들이.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 친구는 그러면 그것을 어필을 했어요. 잘 좋아요. 뭘로 어필? 자소서? 자소서밖에 없지 뭐. 자소서랑 학군단 메리트랑 그러니까 저것도 있어. 지원한 분야가 플랜트 기술이 아니라 아. 양재동 구매팀도 아니고 플랜트 운영.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회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네요. 그렇죠. 회사의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서류에서 있는 기본 전선은 다 받아놓은 거고, 그렇죠. 토익 몇 점 이상은 그럼요. 학점 몇 점 이상 다 받은 상태에서 얘 무토익이었어. 토익이 없었어. 말하기 점수만 6. 말하기 점수만. 아까 그 기계공학과 애가 네. 물어봤잖아 나한테. 네. 어이가 없는 거지 이런 애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근데 이게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닿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공대 애들은요. 네. 지방에 가기 싫어합니다. 이게 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방송 보는 새끼들 공대 애들이 있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야. 지방에 내려가는 것 자체를. 특히 대전 밑으로는 본인이 내려갈 수가 없다. 왜? 이거를 왜? 명확하게 잡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여자 때문에 그러나? 뭐 다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뭐 사실 아니, 여러 뭐 가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공대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공대분들 지방 근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 뭐 그런 사람 당연히 있지 않겠냐 공대 애들이. 근데 절대 구직 시장에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사실. 포항이 있고 광양이 있잖아요. 네. 광양을 안 가 애들이. 그렇게. 광양 불고기 좋아해도 안 간다. 제가 우리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우리 공대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인생 선배 형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방이라고 하기 좀 대구, 지금 대구 나오죠, 부산, 여기 울산, 포항 이쪽에 계신 아가씨들 굉장히 미인입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쪽 지방 분들이. 지방 쪽 배치 받으면 골프를 치더라고 애들이. 광양 쪽 내가 그 배치한 친구들은 주말마다 골프. 거기가 넓고 싸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방으로 괜찮으니까 내려가라. 아니 진짜 장점이 분명 존재하는 거야. 다만 그래요?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그게 좀 약간 그런데 광양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가요. 공대 그래요? 애들은 좀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원 경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패자부활전이니까. 네. 자, 원래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을 해야 하니까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요거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대부분 그렇죠. 그래요. 대부분 네, 그런다고 네. 말씀해줬으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자기 진로를 모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기 이거는 진로를 조금 모르냐? 우리가 이 질문은 약간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일 수도 있고 좀 약간 뭐 직업 취업 쪽과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다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러면 내가 힐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질문이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게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되지. 게다가 또 스펙 또 학점 관리해야 되지. 그래요. 뭐 연애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1학년 때부터 맞아요. 또 토익 점수 따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애가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거지.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을까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더라고 우리 학생들 보면. 너 방학 때 뭐해? 야 당연히 나 1학년 2학기 이제 마치면 어디 어학연수 가야지. 봉사활동 또 어디 해야지. 아 진짜?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진짜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럼 토익은 너 어떻게 할 건데? 토익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2학년 마치면 무조건 휴학해요. 무조건. 마치 그 밥 먹고 담배 식구땡 하듯이 무조건 휴학하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졸업 유예하는 애들도 방송 때 많이 했잖아요. 졸업 유예도 불가피한 거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애들이. 네. 이 현실을 좀 바꾸고 싶다. 그렇죠. 못 바꾸고 우리가 바꾸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큰 당분간 얘기다. 어려울 것 그렇다면은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하죠. 친구들이 다 취업에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차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요?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아나운서를 준비를 남자애가 했었어요.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는데 아나운서만 자기가 준비를 하다. 왜냐면 주변에서 너는 목소리도 좋고 키도 네, 크고 하니까 뭐 아나운서를 해봐라. 이 친구가 그래서 MBC 신입사원 그 아나운서 프로그램 거기도 나가보고 했는데 떨어진 거야.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진로 선택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고 남 앞에 쓰는 게 즐겁더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평소에 내가 의상이나 이런 것도 좋아했어. 옷을 꾸미고. 그래서 얘는 패션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랜드 리테일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코오롱 요새 또 핫하거든요. 네네네. 코오롱도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호롱도 좋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호롱이 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취업을 나 이거 어디 대기업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대학교 때 좋아하는 게 뭘까? 직군으로 찾았군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비슷한 데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딜까 이렇게 하다가 간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경우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승무원 준비하는 애들.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 승무원은 나 이제 놀랬어. 아니 연예인 준비하는 최종에서 2번을 떨어졌어 여자애가. 네. 근데 또 써.
계속 쓰는 거야, 계속.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최종에서 떨어질 정도면 솔직히 진짜 너 아닌 걸 거다. 임원이 널 2번이야. 그랬더니 걔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에요. 최종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제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더 도전할 거라고. 근데 제가 볼 땐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된 애들이 없거든. 아 근데 최종에서 떨어졌을 땐 보통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니 걔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걔 인성이 아시아나랑 그냥 안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안 맞- 땅콩을 안 맞- 못 던지는 거야. 땅콩을. 그렇지. 예. 땅콩 던지면 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낼름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희망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우선은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은 근데 저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게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묻지마 지원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네. 어폐가 있어요. 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직구 아까 이랜드 리테일하고 코오롱 합격한 네, 친구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는 네. 희망 직군을 선택을 해서 그 양반은 취업을 했는데 그렇지. 어? 걔는 대신에 어. 본인이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애였어. 어느 정도 기준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아니 저는 일단 그래도 제가 한번 지원해 볼 거예요라고 어느 정도 소신이 있는 애들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가 구매를 가야 될까 영업을 가야 될까 마케팅을 가야 될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 네네. 네. 제 수강생 중에 문예 창작과 있었어 동국대. 문창과 시만 쓰다가 자소서는 끝내주게 쓰겠는데 몰라 못 써. 시를 썼더라고. 자소서에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거의 느낌이 진짜 낙엽 떨어지고 이런 걸 써놔서.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백지장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서 가려내야 돼. 고민을 해서 경험을 쌓아보라는 얘기죠. 지가 해보란 얘기야. 나는 주변에서 너는 문창과니까 사람 만나는 영업 쪽보다도 인사 쪽이나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묻지마 그럼. 지원을 해서 막 가보다가 그렇지. 어느 정도 내가 그 스킬도 알고 그럼. 이제 느낌이 오고 내가 1차, 2차 정도는 합격을 하는구나 했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직군을 파고들어라 이게 이거잖아요. 오늘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새 친구들이 너무 그 힘든 게 많아서 일단 내가 지원을 하면 어쨌든 돌아오는 문자는 불합격이 많잖아. 그렇죠.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너무 상처받기가. 그래서 지원 자체를 안 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보죠. 지금 오늘 우리가 패자부활전 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혹시 음. 패자가 있으신가요? 패자였다가 성공한 애는 있지. 패자였다가 성공하네. 네. 패자였는데 그래도 좀 그럼 우리 그 친구한 전화를 한번 해갖고 그래요. 너 패자였을 때 그 느낌 네, 한번 지금 해볼게요.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 거시는 동안에 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그래요. 저는 인생이 패자였어요. 본인이 저 영문학과 나와갖고 네. 나 진짜 차비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어디 가서 말하기 쪽팔리니까 운동 저 조민영인데요. 네, 쌤. 뭐 근무하세요 지금? 네. 진짜요? 왜요? 뭐 대화 좀 어떻게 못하나? 네? 잠시만요. 제가 나갈게요. 네 나오세요. 지금 일하고 계시네. 이런 네. 거지. 저희 방송은 이게 약속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그냥 막 갑자기 해요. 그냥 굉장히 가까이 번잡스러네. 해주시죠. 네. 가까이 좀, 예. 취업 기간이 좀 길었어요. 어디 네, 큰 회사 기간이- 큰 회사 다니나 봐요.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굉장히 큰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네. 빨리 나와라. 네. 여보세요. 그냥 사무실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래요? 예. 이거 이 상태로 곧 퇴근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이직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밖으로 나오는 한 30초가. 여보세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질문 좀 몇 가지만.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뭐 갑자기 아주 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조민혁 쌤하고 커피 한잔 하다가 네.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전화했어요. 오늘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대기업들 서류 발표가 많이 납니다. 네. 내일 모레 현대차 뭐 이랜드 이런 데 나고요. 네. 한번 힘든 경험을 하셨잖아요. 구직 활동. 네.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서류 떨어지고 이러시면. 어디 떨어졌었어요? 서류 떨어졌을 때 어떤 점이 힘드냐고요? 네. 일단 자괴감에 빠지죠, 첫 번째로. 자괴감. 네. 왜냐면 숨차 지금 숨차네. 잠깐 천천히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세요. 천천히 해요. 이게 지금 엄청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뭐 마라톤 근데 뛰신 거죠. 네. 왜냐면 네. 우리가 대학교 때 대충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열심히 살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괴감에 일단 첫 번째로 빠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네. 그 열심히의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 대학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했잖아요. 그 열심히의 기준이 네. 뭔가요? 열심히의 기준? 네. 대학에 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음. 여러 사람 만나고 다양한 경험해서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대학에 가잖아요. 저기 잠깐만요. 오. 저 네. 총장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 네, 대학교 총장 같은 얘기는 그리고 대학에 집어 가는 치우고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그렇죠. 벌어야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주잖아요, 지금. 음. 근데 제가 알기로 본인은